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하는 코로나19 대시보드입니다. 9월 6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2,700만 명의 확진자, 88만 명의 사망자, 치사율은 3.3%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또 미국, 또 최근에는 유럽이 다시 유행이 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가장 많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제 9만 명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중동, 또 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또 중앙아시아에서도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대시보드입니다. 뭐 유사한 추세인데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보시는 확진자 수의 이제 증가 추세가 약간 그 평행선 내지는 오르락내락 하면서 그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그렇게 확연하게 늘지 않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뭐 전파력이 빨라진 바이러스에 비해서 치사율은 올라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검사를 많이 하면서 경증 환자가 많이 포함돼서 확진자는 늘었지만 이제 사망자는 그에 비해서 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8개월 이상 되면서 의료 시스템의 치료 경험, 뭐 덱사메타손이라든지 렘데시미어 같은 중증 환자에서 이제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들이 사용되면서 치사율이 감소될 수도 있고, 또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뭐 고령자보다 이제 젊은 연령들이 많이 감염돼서 상대적으로 중증이나 사망자가 증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전히 좀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대륙별 환자 수도 아메리카 대륙이 뭐 반을 넘습니다. 전 세계 환자의 반을 넘습니다. 1,40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이제 환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470만 명, 유럽이 440만 명, 중동이 200만 명, 아프리카가 100만 명, 뭐 한국, 일본, 중국이 속한 서태평양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환자 수는 적은 편입니다. 세계적으로 환자가 많이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인도가 가장 많이 늘고 있죠. 하루에 9만 명 확진자가 생겼고요. 미국 그다음 브라질인데 4만 4천 명대와 이제 3만 명대로 좀 감소 추세긴 한데 뭐 미국은 여전히 환자 발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확진자가 많은 나라들이 이제 남미의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쪽이 저 하루에 10,000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페루, 멕시코, 러시아, 또 2,000명대가 이제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유럽이 3, 4월에 이제 크게 유행이 있고 락다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감소됐다가 7월 중순부터 늘어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프랑스, 이런 루마니아 이런 지역이 국가가 많이 늘고 있고, 현재 유럽의 확진자 수는 235만 명, 사망자 수는 18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유럽 국가에서 보면 지금 스페인이 또 속수무책입니다. 이 3, 4월에 이제 많이 있다가 감소됐는데 지금 뭐 다시 증가 추세가 3, 4월보다도 더 많이 빠르게 신규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1일 이제 10,000명 선이고요. 그 다음 프랑스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8,550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서 이제 영국, 이태리, 루마니아, 독일, 네덜란드. 그러니까 유럽이 다시
늘고 있어서 이것이 뭐 물론 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를 못하고 뭐 또 일부에서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고 국민들이 이제 잘 따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느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 수 역시 이제 환자 발생 수가 많은 뭐 인도, 미국, 브라질 또 멕시코가 사망자가 많습니다. 환자 발생에 비해서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사망자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페루, 스페인도 고령자가 많고 또 의료 시스템에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시아로 와서 이제 여전히 비교적 모범적으로 잘하는 이제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 최근에 이제 환자가 뉴질랜드하고 베트남이 늘었었는데 현재 많이 억제된 모습입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의 방심도 다시 환자가 느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뭐 이들 나라도 뭐 아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이 뭐 가장 모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만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고 있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어려움을 겪었던 이 동아시아 3국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이 가장 물론 억제를 잘 하고 있는데 뭐 인구 대비 크기 대비 일일 신규 확진자가 17명이라면 아주 공산당 일당 국가라서 그런지 그런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영향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도 이제 최근에 400명대까지 늘었다가 지금 한 167명 한 반 정도로 줄었죠. 사회적 거리 2.5단계의 이제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일본도 이제 줄고 있습니다. 543명. 그렇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이제 대부분 중증 환자나 유증상자이기 때문에 무증상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입니다. 9월 6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 21,177명, 해외 유입은 2,900명 정도가 되겠고 격리해자는 75% 정도, 16,000명. 지금 격리 치료 중이 4,697명으로 이제 증가 추세가 약간 주춤해지긴 했지만 꾸준히 늘고 있어서 이 병상 수가 특히 중환자 병상에서의 이제 포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이제 늘기 시작했죠. 되게 신규 확진자 느는 거에 2, 3주에 이제 지연 시차를 가지고 늘기 때문에 꾸준히 느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망자도 늘어서 334명, 치사율이 1.5%입니다. 현재 검사 중인 것이 얼마 전 56,000건에서 지금 49,000건으로 좀 줄긴 했지만 역시 검사에 이제 적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뭐 주황색 그래프가 이제 검사 건수인데 이 검사 건수에 그 오락 내리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9월 6일에 이제 한 9,000건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어서 그 전에 2만 건에서 9,000건 반 정도로 검사 건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줄은 상황에서 167명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또 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은 뭐 지금 누적 확진자, 격리 해제자, 입원 치료자 현황이고 최근에 모두 늘은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 구분에 따른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인데 역시
400명대에서 지금 반 정도로 이제 줄고 있고, 뭐 2.5단계의 어떤 부분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단기간에 이제 100명 미만으로 뭐 더 기대하건대는 5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있을지는 이번 주에 경과가 상당히 그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외 유입은 뭐 10명대, 15명 이 정도로 늘지는 않지만 꾸준히 아시아권에서 유입 환자들이 있고요. 해외 유입에 대한 경각심 역시 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이 가장 많이 이제 자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까지 8,736명입니다. 서울이 50%, 경기가 42%, 인천이 8%입니다. 다행히 뭐 수도권에서도 최근에 환자 발생 수는 300명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00명대로 내려와서 일단은 줄고 있지만, 도처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시 서울, 경기, 인천 최근 일주일 동안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주간 신규 확진 환자가 3,778명이었는데 지역사회가 이제 43%, 선행 확진자 접촉이 30%. 최근에 이제 병원, 요양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이 생겨서 부분적으로 병원 폐쇄가 되고 병원에 이제 의료진도 감염되기도 하고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규 확진자가 감소되는 거에 비례해서 조사 중 환자의 퍼센트가 줄어야 되는데 여전히 22%로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 지금 환자 감소 추세만으로는 지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여기 이제 주요 발생 현황이 있지만 뭐 여기 다 기록 안 된 뭐 아파트라든지 뭐 기원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콜센터 곳곳에서 이제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해외는 15명이고 여전히 꾸준히 유지되는 정도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증 환자, 인공호흡기라든지 산소 공급이 필요하고, 뭐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들이 대다수인 위중 중증 환자가 지금 163명입니다. 중증 101명, 위중 62명. 이분들에 대한 집중 치료, 렘데시비어라든지 덱사메타손, 또 인공호흡기 치료와 같은 집중 치료를 적극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여기 뭐 하루에 1명 내지 뭐 2~3명이 이제 꾸준히 매일 발생할 정도로 중증 환자 치료 중에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제 그 사망률도 감소하다가 지금 플라토 수평 정도로 이렇게 더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이슈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를 지금 8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 해봤는데 감소는 했지만 100명 미만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목표를 한 100명 미만으로 이제 줄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더 수도권에 2.5단계 거리두기 연장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 거리두기 2단계를 쭉 해왔는데 이거는 2주간 8월 20일까지 2주 연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경로 불분명 환자가 22%고 우리 생활 주변의 곳곳에 경로 불분명 환자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N차 감염, 또 그 고령자, 또 병원, 요양병원
이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도권에서 지역사회에 은밀한 전파가 계속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3월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상당히 효과를 봤었는데, 지금 그때와 달리는 이 풍선 효과라고 해서 피시텔이라든지 뭐 고수부지라든지 또 뭐 지금 방역 조치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를 테이크아웃만 하도록 했지만, 뭐 프랜차이즈가 아닌 카페 쪽에 사람들이 또 몰리는 이런 풍선 효과가 있고, 또 수도권에 이제 거리두기로 규제를 하니까 이제 차를 타고 한두 시간 비수도권에 가서 또 뭐 모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경각심도 좀 낮고, 국민들이 이제 이동 제한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전과 같이 이렇게 빠르게 감소되지 않아서 현재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우려되는 것이 10월 초 추석 민족 대이동하고, 또 지금 가을철 기후가 이제 쌀쌀해지고 습도도 낮아지면 바이러스가 환경 내 생존이 길게 되고, 또 사람들이 실외보단 실내에 밀집하게 되니까, 뭐 이런 조건과 이제 맞물리면 지금 감소 추세가 다시 역전이 돼서 증가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좀 빠르게 이제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